예, 박창훈 교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남쪽 기독교의 성장 원인 가운데 많은 부분은 대부분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교회의 성장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또한 남쪽 기독교의 특징은 현재 한국교회가 보여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이은선 교수님께 묻습니다. 여러 현안 문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대북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견해와 자세 차이가 빠진 것 같습니다. 역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기 그 질문 기억하시고 여기 한 분 구두로 질문을 받으시고 마지막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선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 가지 법을 이야기하는 중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법에도 역시 이 정부 쪽에서 지금 이 동성애나 소위 말하는 평등법 이런 것들 속에 있는 것을 이 법에도 8조에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주민자치의 자발적 성주 이 주민자치가 보면 북한 인민위원회 그리고 중국 인민대표회의의 법을 거의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해놨는데 지금 대통령이나 정권이 바뀌어도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이런 지금 이상한 사회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이런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법이 국회에서 지금 다른 데 관심을 돌리면서 통과가 되어버리면 앞으로 아까 말한 우리가 첫째 말하는 교회에서 동성애 비판 이런 걸 모든 것들을 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가는 이 부분도 좀 보건주의 협회에서 한국교회가 떼어서 주민자치기본법 중요한 것은 주민의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 기업, 외국인 또 학생들까지 주민이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입법, 행정, 사법에 아주 권력을 가지게 되는 이런 지금 법이 국회에서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발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게 들었습니다. 먼저 발표해 주신 분께서 숫자적인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세계 교회가 이루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표하신 이은선 교수님께서 한국교회가 어떤 정치로 요거와는 또 달리 이 주제가 세계교회의 흐름과 한국교회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이제 좀 말씀하신 것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과 또 사고와 그런 방식들을 많이 바꿔왔고 거기에 교회가 많이 영향을 받아왔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박창훈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도 사상 혁명에서의 그런 어떤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4.3 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지금 세계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인지 또 더불어서 이 한국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런 방향 설정을 해가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또 조금 말을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발표하신 것과는 동떨어지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다시 큰 배움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그거는 교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9세기 한국교회 상황이 아니라 20세기 한국교회 상황이죠.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한 게 1970년대에서 1990년대, 2000년대까지이기 때문에 최근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좀 빨리 가고 있죠. 하나 우려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질문하신 것과도 같이 혹시 이게 산업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로 경제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는 교회가 함께 성장하지만 한국교회 봐라. 일단 경제가 성장하고 나니까 교회도 주춤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계교회라고 하는 남쪽의 기독교들도 일단 경제가 발전하면 막 성장하다가 거기가 일단 경제가 발전하면 또 주춤할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런 과정을 겪지 말도록 우리가 그들도 나와서 그들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들의 신앙 경험과 또 한국에서의 신학 또 그쪽에서의 신학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서구 신학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너무 토착화가 돼가지고 이게 기독교냐 아니냐 이런 논쟁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류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의 신학과 또 어떻게 보면 토착화 신학이라든지 그쪽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학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 서로 고칠 것은 고쳐나가는 과정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아무도 안 가본 길이라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2주 전에 우리 신천교회에서 한국 기독교 학회가 열렸는데 그때 주제도 포스트 코로나의 대응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주제 발표하셨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스라엘 분이셨던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뭐라 그럴까요? 신축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가 이거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라는 입장에서 좀 능동적이고 또 신축적인 입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발표를 시켰는데 각 나라들 남쪽의 기독교의 예를 들려고 하는데 최근에 어떤 조에서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싱가포르 교회를 얘기하더라고요. 싱가포르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싱가포르 그러면 이미 경제 발전은 한국보다 앞서서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쩌면 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경제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면 한국교회가 따라야 될 모델이 남쪽의 교회들 가운데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예, 뭐 통일에 대해서 이제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 통일도 당연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의 신앙의 자유가 지켜지는 통일이 되어야 될 것이고 복음 안에서의 통일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아까 우리 정성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뭐 민족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 진보가 만약에 그렇게 말해서 그냥 통일만 되면 된다. 저희는 그런 가치관에는 뭐 동조할 수 없겠죠. 적어도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는 통일이 되어야 될 것이고 복음 안에서의 통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의 분명한 가치가 되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주민자치법에 대해서 주민이 결정하면 다 된다. 이렇게 되는 속에 지금 말한 대로 그런 동성애적인 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죠. 사실 뭐 저도 정확히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몰라서. 근데 참 아까 이제 정성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가야 되고 극단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정면 기독교적인 가치관하고 충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하고 이제 그게 그냥 양보될 수 있다고 하는 분들하고 참 이게 같이 가는 것이 좀 쉽지 않아서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그걸 같이 할 수 있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평화의 길을 찾아가면서도 기독교의 진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제 우리들의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면 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